선거레이더입니다. 지난 19일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과 함께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의당에서도 선거일 전까지 아무래도 치열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텐데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랑 비교해봐도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되게 차갑습니다. 아마 4년 전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하고 있던 부산시정을 좀 새롭게 바꿔보자라고 해서 선택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결국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시민분들을 만나봤을 때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선거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올 만큼 막바지 대응으로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선거를 준비하는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하고 계신 바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정의당 당원들의 분위기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지지율도 낮고 당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문화가 잘 잡혀져 있는 정당이라 그래도 뭐 지지율에 상관없이 뭐 지금의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저희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뭐니 해도 지금 맥이 끊긴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에 반드시 이번에 진입해서 부산에서 진보정치의 맥을 다시 되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진보의 맥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보 정당 단일 후보로 정의당 김용진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부산에서 진보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진보 정당 후보 단일화 연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저희가 선거 때마다 부산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네 작은 정당들끼리 힘을 합쳐야 큰 정당들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진보 정당들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똘똘 뭉쳐서 한번 제대로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절실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맥이 끊긴 진보 정치를 다시 살려내서 구의회와 시의회에 들어가서 진보 정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명확한 목표 아래의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실 텐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분야들을 중심으로 공약들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공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5가지 기조를 먼저 잡았습니다. 예. 병원비 돌봄 걱정 없는 부산, 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 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 노동이 당당한 부산.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산이라고 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먼저 크게 3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약은 첫째가 월 1만 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두 번째가 월 3만 원으로 병원비 부담 끝, 셋째가 서울대 수준으로 부산에 있는 거점 대학에 1,000억 원 교육비를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핵심 공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희는 대중교통의 지금의 수송 부담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승용차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해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 3,800억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3,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부산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하면 월 1만 원으로 지금의 40%대인 수송 분담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공약이고요. 월 3만 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끝내겠다,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의 현재 건강보험료 그 보장률이 65.3%밖에 안 됩니다. 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70%까지 임기 내에 올리겠다고 했던 보장률인데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35%에 가까운 시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실손보험 가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의료공제보험조합을 부산시가 출자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입니다.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 전략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도 부산에서 경남과 울산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산시는 부산 거점대학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교육부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서울대랑 부산대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가 먼저 일단 부산에 있는 거점대학에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교육부 보고 좀 더 투자를 하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같이 높이자라고 하는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제 또 가덕 신공항 문제가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하게 표명해 왔는데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기신이 불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덕도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예타도 이미 끝내서 만들기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부산시가 제안했던 7조 5천억이 아닌 13조 7천억 원의 건설 비용과 개항 시기를 2035년으로 늦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제안한 형태로 공항을 만들 시에 부등치마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한 가덕도 주변을 지나는 백길, 이른바 가덕 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고민하다가 이런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완전한 해상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그러니 당연히 건설하는 기간도 건설하는 비용도 두 배로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제대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그러면 2030 엑스포와 절대 연계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처음부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한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두 정당의 후보들은 마치 엑스포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2029년 조기 개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제 이 가덕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이 시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수정해서 4인 선거구를 10곳에서 이제 한 곳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셈인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그 3,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부산시 그 행정문화위원회와 예. 시의회에서는 결국 지금의 그 4인 선거구 딱 하나 남겨놓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미 본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35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냈습니다. 2인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방선거 왜 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선거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지금 부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군요.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3명의 부산시장 후보들이 모여서 TV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기도 했고 공약에 대해서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기도 했는데요. 당시 토론회 현장 분위기를 포함해서 토론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때 KBS 초청 그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 저희 후보님을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해서 그 토론회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예. 물론 저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 토론회에서 가장 잘하신 분은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두 후보님들은 좀 준비를 좀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박형준 후보님이야 워낙 토론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성환 후보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관료 출신이고 부산시에서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권한대행까지 했던 시장 권한대행까지 했던 그 자신감이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컨셉이나 아니면 주제를 좀 잘못 잡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당하셨죠. 실제로 박형준 후보한테 많이 말리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을 텐데 네, 이제 또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섣불리 판정할 수가 없는 게 또 선거잖아요. 이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요인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선거가 채 10일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큰 변수가 생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그 거대 두 정당의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들이 대부분 대형 개발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변성환 후보가 2036년에 하계올림픽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꺼내든 건 저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렀을 때 부산시가 발행했던 채권 20년짜리 채권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산의 운명과 미래를 이런 대형 이벤트 사업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두 정당에 맞서서 저희는 오로지 부산 시민들의 일터, 살림살이 그리고 건강과 생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후보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만큼 아무래도 치열한 접전이 없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당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크게 많이 비중 있게 안 다뤄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분들도 정책이나 정당은 마음에 드는데 되겠어?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에게 찍는 표는 절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또 이제 약점은 해소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막판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진보 정당의 단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유권자로부터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좀 더 많은 시민분들과 유권자분들을 찾아뵙고 만나 뵈면서 저희들의 정책, 차별화되어 있는 저희들의 공약 이런 것을 좀 더 어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남은 기간 다른 두 정당보다 더 많이 뛰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기후위기 관련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부산시는 2050년까지 기후위기 기금으로 1천억 원을 조성해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정의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금으로 1조 원을 만들어야 부산시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위한 사회적 연대 기금 1조 원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내년으로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하지 말고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도 고리 2호기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혹은 원전과 관련돼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준위 폐기물, 핵폐기물 기본관리안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산자부가 이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리 2호기 폐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도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 10년 만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작아서 그리고 혹은 못마땅한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에 기득권 두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진보정당의 손을 잡아주시면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시의회와 구의회에 들어가서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와 일터를 지켜내는 진보정치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과 선거 레이더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